원장님, 지난 2월 4일 통합시황 시간에 네. 챗 GPT가 떠오르면서 관련주들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오픈 AI 관련주들을 나열을 해주시면서 이 중에 가장 확실한 수혜주는 엔비디아다 이렇게 외쳤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요. 그 후로 무려 80%나 급등을 했어요. 네, 참 대단합니다. 좀 뭐 쑥스럽긴 한데요. 네. 제가 엔비디아를 처음 추천했을 때가 네. 2021년 1월 달이었어요. 네. 로블록스를 포함해서 메타버스가 막 선풍적인 말이 막 돌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그걸 하면서 그 당시에도 메타버스의 가장 확실한 수혜주는 엔비디아입니다.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추천을 했었는데 당시에 200% 이상 수익이 났었고요. 지난 2월에도 이제 챗 GPT가 유행하면서 그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. 이제 그때 가장 확실한 수혜주는 엔비디아이다. 그렇게 예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서부 개척 시대에 엘도라도 강에 막 사금 채취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. 그 사금주로 이제 엘도라도를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당시에 사금을 채취한 사람보다 사금을 채취하는 그 채, 물 걸러내는 거, 그 채를 판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금강이나 강산이 유행할 때 질긴 청바지를 만들어서 판 리바이스 형제가 떼돈을 번 역사적인 사실도 있거든요. 네. 리바이스 청바지라고 메이커 들어보셨죠? 네, 그쵸, 그때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네.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라고 그러죠. GPU,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DPU 같은 것이 기술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게임이 유행할 때는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큰 돈을 많이 벌었고요. 암호화폐 채굴이 유행할 때는 암호화폐 채굴 역시 연산을 빠르게 하는 그래픽 카드가 또 만들어서 또 떼돈을 벌었고요. 그 후로 이제 메타버스 때도 엔비디아, 오픈 AI 때도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니까 엔비디아가 이 시대의 리바이스 청바지와 비슷합니다. 엔비디아와 리바이스 청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왜 엔비디아가 급등했는지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. 네. 이번 강의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이 원장님의 최애 종목 테슬라, 예. 그 다음 차의 종목이랄까요? 그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는데요. 원장님은 오히려 매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. 네, 맞습니다. 물론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할 것 같고요. 앞으로 어떤 흐름이 보일까요, 엔비디아는? 사실 제가 2, 3주 전부터 엔비디아가 막 급등하고 있어서 이런 거 따라 사면 안 됩니다. 눌림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기다립니다. 그랬는데 갑자기 23%쫙 점프를 한 거예요. 네. 아니, 원장님 사지 말라 그래서 안 샀더니 점프를 해. 근데 이게 이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23% 올라간 거지.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면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. 시장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.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다면 제가 뭐 기다리라고 했겠습니까? 이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고 어찌됐든 많이 급등할 때는 쫓아 사면 안 되고요. 눌림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. 제가 그 말한 거는 2월 4일 통합시장 시간에 지금 오픈 AI 관련돼서 가장 수혜주는 엔비디아라고 막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었어요.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80%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 이제 눌림을 기다렸다가 매수하기를 바랍니다. 제가 맨날 눌림 매수 얘기하다가 그냥 가버려서 좀 멋쩍긴 한데 그래도 눌림 매수 기다려야 됩니다.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실적도 기대 이상으로 크게 나왔는데 그거보다 향후 예상되는 가이던스가 주가를 더 급등시킨 것 같습니다. 가이던스가 대체 얼마나 좋게 나왔길래 23%나 급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? 엔비디아가 이번 2분기 매출액이 예상 매출이죠. 네. 110억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. 근데 엔비디아 분기 매출은 1년 전에 기록했던 분기 83억 달러를 넘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. 이번에 그걸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는 71억 7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나 봐요. 근데 무려 110억 달러까지 예상되니까 아마 크게 급등한 것 같습니다. 젠슨랑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지난 3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지난 1년 동안 생성형 AI가 차지하는 부분이 앞으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웃기는 게 있어요. 돈넘버 원이라고 아시죠? 네. 캐시우드. 네. 그 언니가 이번에 확실하게 헛발질했습니다. 안 그래도 캐시우드가 엔비디아 폭등 전에 지분을 처분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. 시청자분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캐시우드가 이제 2014년에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 ETF라는 그 ETF를 출시했을 때 여기에
그 엔비디아가 편입돼 있었어요. 네. 이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기준금리가 막 급격히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. 엔비디아 역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니까 지난 4분기에 그 캐시우드가 보유지분을 대부분 정리를 했어요. 당시에 캐시우드는 엔비디아는 좋은 주식이지만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지나치게 고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팔았는데 몹시 아쉽게 되었습니다. 네.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캐시우드보다 좀 한 단계 위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. 엔비디아 그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?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충분히 기다렸다가 조정받을 때 사시길 일권합니다. 그러면 아마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. 야 그럼 뭐 언제 사라는 거야? 그래도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.